기원전 5000년경 바빌로니아에서 음식물에 식초를 사용한 기록이 최초이며 기원전 4000년경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도 그의 환자를 위해 식초를 사용했다고 한다. 또한 미의 상징으로 불리는 클레오파트라도 미용을 위해 진주를 식초에 녹여 만든 액체를 즐겨 마셨다라는 기록도 있다. 그렇다, 식초는 술과 더불어 인류의 가장 오래된 발효식품인 것이다. 식초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도 있는데, 중국 당나라 시절 당태종 이세민에게는 방현령이라는 공신이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 당태종은 방현령의 공을 높이사 그에게 미인들을 보내 첩으로 삼게 하였으나 공처가였던 방현령은 황제의 뜻을 어길지언정 부인의 뜻에 반하는 일은 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합니다. 이 사실을 들은 황제는 방현령의 부인을 불러 첩을 드리는 것을 권하였으나 방현령의 부인은 이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체면이 상한 황제는 불같이 화를 내며 질투심을 버리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했으나 방현령의 부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내 황제가 독이 든 술을 가지고 와 그 자리에서 들이킬 것을 명하니 방현령의 처는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독주가 아니라 맛있는 식초였습니다. 당태종은 그 행동에 탐복하여 방현령에게 내린 명을 거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서는 식초를 먹는다 라는 말이 질투하다 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토록 오랫동안 식초를 먹어온 것일까? 우리 몸은 약 알칼리를 유지해야 건강할 수 있지만 현대인들은 만성 과로, 스트레스, 유해 음식 섭취 등 산성식품인 곡류와 고기 위주의 식습관으로 인해 체내 환경이 산성화되기 쉽다. 이렇게 몸이 산성화되게 되면 면역력 감퇴, 세포의 변이, 아토피 등의 질환에 쉽게 노출되게 되는데 이때 산성화된 우리의 몸을 알칼리화시켜 균형을 맞추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식초인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든다. 식초는 신맛이 나는데 산성이 아니라 알칼리성이라고? 식초는 산성이지만 인체 대사 과정에서 알칼리화하여 산성화된 우리의 몸의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이다. 그 외에도 식초는 회복작용, 소염작용, 피를 맑게 하는 청열작용, 변비 예방에 좋다. 최근 다이어트 용도로 식초를 찾는 분들이 많아진 것도 그 이유이다. 하지만 어떤 식초 제품을 섭취하는가에 따라 식초 다이어트는 물론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식초를 구매할 때 반드시 식초의 종류와 원재료 및 함량을 확인해야 한다. 식초의 종류는 빙초산 또는 초산을 음료수로 희석하여 만든 합성식초, 곡류, 과실류 및 주류를 주원료로 발효시켜 제조한 양조식초, 양조식초에 과일을 담궈 발효시키는 과일식초가 있다. 양조식초는 제조 방법에 따라 주정 발효식초, 천연 발효식초로 다시 나누어지게 되는데 주정 발효식초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식초로서 주정에 초성균을 넣어 기계로 빠르게 발효시켜 만들어내는 식초로 여기서 주정이란 발효된 술을 여러 차례 증류해 얻어낸 농축액으로 발효액에 있어야 할 유기산, 아미노산, 비타민 등의 영양물질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천연 발효식초는 곡물 혹은 과일로 술을 담궈 그 술을 발효시켜 만드는 식초인데 주정식초와는 다르게 발효 과정에서 다양한 유기산이 만들어지며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다양한 영양물질이 포함된다. 그렇다. 제조기간이 이틀에서 3일 걸리는 주정 발효식초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 술 발효, 초산 발효, 숙성의 3단계를 거치는 천연 발효식초는 노력과 정성, 영양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의 건강 전문 저널리스트인 칼 오레이는 식초를 이렇게 표현했다. 자연이 준 기적의 물.